당신이 뭔데 감히 혁준이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당신은 그저 계모일 뿐이야. 내 아들로서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마. 그래, 나는 계모일 뿐이야.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버렸을 때 누가 여기 있었는지 알아? 바로 나였어. 당신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혈육의 소중함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당장 아이의 인생에서 사라져. 혈육이란 건 당신이 이미 버린 거야. 그런 말을 할 자격은 당신에게 없어.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피를 나눈 관계? 아니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동안 계모로서 키운 아들과 갑자기 나타난 친엄마 사이의 갈등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는지 보여줄 겁니다. 저는 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살이 되었고 대전이라는 조용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10년 동안 제가 키워온 아들 혁준의 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혁준을 버리고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며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당신에게 권리가 없어요. 그녀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저 혁준을 더 꽉 껴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혁준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전은 한국에서 비교적 조용하고 느긋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저는 작은 한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은 크지 않지만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주변에는 시장과 작은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늘 친절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돌아와 혁준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혁준은 제 남편 태수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혁준의 친어머니, 희진 씨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족을 떠났습니다. 태수는 그녀가 야만이 크고 자신의 삶을 찾고 싶어 했다고 말했지만 혁준을 떠난 그녀를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혁준을 제 아이처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혁준이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혁준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어딘가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으며 노란 낙엽이 마당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불을 개고 차를 한 잔 내리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어서 조금 의아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희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나름 단정해 보였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지영 씨,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혁준은 제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를 데리고 있을 권리는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혁준을 떠나고 지금까지 무소식이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순간 혁준이 방에서 나와 희진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고 곧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혁준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듯이 꽉 안고 그에게 아무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희진 씨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혁준은 내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도 내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데리고 있는 건 부당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혁준은 지난 10년 동안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저를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은 내 편이에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혁준을 데려올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녀가 돌아선 후 저는 혁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혁준아, 걱정 마.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혁준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남편 김태수를 만나기 전 제 인생은 고통과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랑과 결혼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희망으로 시작되었지만 세 번의 유산과 끝내 무너져버린 부부관계는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 자신을 돌보는 법도 잊어버린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모든 것이 저를 옥죄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저는 대전으로의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때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는 희망 하나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대전에서 처음 김태수를 만났을 때 그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아들 혁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혁준은 중학생으로 사춘기에 한참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태수와의 관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고민이 되었고 제가 그의 삶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점점 저의 방벽을 허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혁준과의 첫 만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새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웠지만 혁준은 저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과 겸멸이 담겨 있었고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춘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아이에게 새 엄마의 존재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차가운 태도와 날카로운 말들은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혁준은 매일 아침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도와주려 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태수가 있을 때도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혁준은 이미 많은 상처를 안고 자라는 아이였고 저는 그를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고통을 떠올리며 저는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혁준의 방에 간식을 가져다 두면서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었고 그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몰래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태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혁준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건넨 말을 처음으로 무시하지 않은 날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승리를 느꼈습니다. 혁준과의 관계는 도전이었지만 저는 그 도전이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도 이 아이를 통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여전이 얼마나 험난할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혁준이 중학교 3학년이던 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였던 혁준이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혁준이 친구와 싸움을 벌였고 상대방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학교로 불러 부모님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혁준이가? 그 조용한 아이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전의 익숙한 거리와 평소 제가 좋아하던 가을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과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혁주는 교무실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교감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부모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폭력적인 아이는 당장 폐학시켜야 합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아이가 학교에 계속 다니는 건 다른 아이들에게도 위험합니다. 아버지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혁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시선은 차갑게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엄청난 혼란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그의 양육자로서 잘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혁준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싸움에 휘말렸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난 뒤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교감 선생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혁준 군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번 일을 매우 엄격히 다룰 것입니다. 혁준 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 순간 혁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제 모든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혁준이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지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혁준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에서는 그에게 특별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편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아이의 내면에 쌓여있던 상처가 폭발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혁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항상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혁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 선생님이 제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 말은 제게 다시 한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혁준이 처음으로 저를 엄마로 받아들인 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로 혁준과 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듯이 서로에게 쌓였던 벽이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동안 혁준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혁준은 고등학교에서 과학에 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학 실험을 좋아하더니 점점 생물학과 의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과학 경진대회에서 혁준이 팀을 이끌고 대상을 받은 날, 저는 마치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엄마, 나도 언젠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혁준이 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주말에도 과외와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아침에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밤에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그가 지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겨울이었고 눈이 내리던 추운 날이었습니다. 혁주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마지막 버스를 놓쳤고 저는 서둘러 그의 전화를 받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엄마, 추운 날씨에 오게 해서 죄송해요. 차에 타자마자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추운 날 너 혼자 여기 남겨두는 게 더 미안하지? 괜찮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혁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가끔은 힘들 때도 많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두려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날 믿어주는 게 큰 힘이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혁준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강한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아이야. 그날 이후 혁준은 더 자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수능 시험을 본 뒤 기다리는 시간은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혁준의 얼굴에서 빛나는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그가 저를 꼭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함께 극복해온 모든 어려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의 눈물, 웃음, 노력, 그리고 끈질긴 인내가 모두 결실을 맺은 듯했습니다. 의대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혁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고 결국 병원에서 첫 흰가운을 입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오는 혁준의 모습은 한층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에 걸쳐진 흰가운이 마치 오랜 꿈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날 믿어줘서.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희생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혁준은 의대 생활 중에도 늘 저와 연락을 유지하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병원에서 겪은 작은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어떤 할머니 환자를 봤는데 손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나한테 너도 우리 손자 같아.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뭉클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혁준은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고 그의 삶은 여전히 도전과 기회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엄마로서의 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의 첫 흰 가운을 본 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구나. 앞으로도 이 아이를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야겠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준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만난 민지는 밝고 세련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혁준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둘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에 빠졌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가 드디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지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의 가족은 병원, 호텔, 교육재단 등 여러 사업체를 소유한 대기업 가문이었습니다. 혁준과 민지가 연인으로 발전하자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민지의 가족이 과연 혁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의 부모님께서 저를 서울로 초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지의 가족이 나를 초대하다니 처음에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혁준이 그들의 의도를 설명했을 때 저는 그 초대가 단순한 환영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연애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정교하게 잠식된 테이블, 그리고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주변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처음엔 미소를 띠며 저를 맞이했지만 곧 냉정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혁준 씨가 훌륭한 의사인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 민지와 결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혁준 씨가 지금의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말입니다. 민지가 속한 가문과 어울리려면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니까요. 그들의 말은 마치 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그 앞에서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혁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결혼을 포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 있고 확고했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혁준의 말을 곱씹으며 그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머니로서의 저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까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혁준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혁준아, 내 선택이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엄마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걸 잃는 건 원치 않아. 제가 말하자 혁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만약 민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모님도 결국엔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성숙했습니다. 저는 그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지 씨, 중요한 건 당신과 혁준이 서로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느냐요. 제가 위로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민지의 태도는 더욱 성숙해졌고 그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그녀의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와 혁준, 그리고 민지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혁준의 결단과 민지의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 둘의 사랑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은 듯한 순간 초인종 소리가 다시 한번 집안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혁준의 친어머니 희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전보다 더 수척해졌고 깊게 패인 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에 봤던 단호하고 강인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희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희진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혁준이 제 곁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 마지막 날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숙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혁준이 다시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혁준에게 꺼냈습니다. 혁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엄마는 제 집이니까요. 그의 결심은 단호했지만 그 말을 듣는 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점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혁준이 떠나는 날, 저는 집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모습이 가로수 뒤로 사라질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결점을 지지했지만 제 심장은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제 일상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안을 청소하고 마당의 작은 하단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리 바쁘게 지내려 해도 혁준이 없는 공허함은 메울 수 없었습니다. 혁준은 가끔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가 겪고 있는 피로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약해지셨어요. 하지만 제가 곁에 있어 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저는 울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혁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힘내고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을게. 그 몇 달 동안 저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걷도록 지켜보는 것임을 말이죠. 겨울이 시작된 어느 오후, 집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혁준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양인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돌아왔어요. 집에요. 저는 그를 꼭 안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혁준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이 닥치든 언제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이곳, 우리가 함께 만든 집으로. 혁준이 집으로 돌아온 날은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고 그동안의 모든 경험이 그의 눈빛과 태도에 묻어나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혁준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사과하셨어요. 날 버렸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려. 그런데 그가 한숨을 내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엄마야말로 제 진짜 엄마예요. 그 순간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희생이 이 한마디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혁준아, 저는 울먹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그가 해준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과 따뜻한 말들은 마치 제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혁준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는 늘 저와 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요.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혁주는 그의 꿈을 쫓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환자에게서 받은 작은 감사 카드를 가져와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환자분이 주신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그분께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뻐요. 그 작은 카드에는 단순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카드를 보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성숙해졌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혁주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태수 씨,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자랐어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그 아이를 이렇게 빛나게 만들었어요. 혁주는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자 제가 선택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혁주는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수지는 단아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으며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멋진 남자로 성장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혁준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혁준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너희 둘이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후 제 삶은 한결 더 고요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고 주말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저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처음 혁준과 만났을 때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말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던 순간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동네를 거닐다가 길가 벤치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계모로 사는 일이 가치가 있었나요? 라고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가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혁준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은 종종 가족이 혈연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혁준과 수지는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요즘은 어때요? 혁준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평온하고 좋아.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지? 혁준은 이제 의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한 가정의 중심으로서도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가족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이해를 찾는 그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혁준이 걸어온 길을 함께하며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기다림이고 때로는 믿음이며 때로는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은 혁준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가족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